오늘은 iOS 16 기능 아이폰 강제 종료 재부팅 및 전원 끄기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간혹 아이폰이 먹통이거나 문제가 있을 때 강제 종료 재부팅으로 해야 할 때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모델마다 하는 방법이 달라 헷갈리는데요. 애플은 이번 iOS 16 업데이트부터 전부 통일시켰답니다. 어떻게 하는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설명부터 할게요. 첫 번째는 음량 높이기 버튼을 한번 누르기, 음량 낮추기 버튼을 한번 누르고, 측면 버튼을 애플 로고가 나올 때까지 길게 누르고 있기입니다. 이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아이폰 강제 종료 재부팅이 진행이 되죠. 참고로 진행 중 밀어서 끄기가 나오는 건 정상적인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목통이 될 때는 바로 로고가 나온답니다. 사실 이 방법은 iOS 16에서 처음 도입되었다기보다는 페이스 아이디 탑재 모델 방식으로 모든 모델에 적용한 것 뿐입니다. 하지만 아시면 도움이 되겠죠? 여기서 한 가지 더 해볼게요. 바로 iOS 16을 지원하지 않는 아이폰 7, 아이폰 6, 아이폰 SE 1세대입니다. 아이폰 7은 음량 낮추기 버튼과 측면 버튼을, 아이폰 6와 SE 1세대는 측면 버튼과 홈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이번에는 아이폰 전원 끄기입니다. iOS 16 기능과 관계는 없지만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버튼으로 하기입니다. 측면 버튼과 음향 올리기 버튼을 길게 누르고 있으세요. 그러면 밀어서 전원 끄기가 나오죠? 이걸 밀어서 꺼주면 됩니다. 두 번째는 설정에서 하기입니다. 설정 일반 아래에 보시면 시스템 종료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밀어서 끄기가 나오죠? 이 두 가지의 차이는 의료 정보와 긴급 통화입니다. 필요한 경우 상황에 맞게 이용해 보시면 전원 끄기 방법은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측면 버튼과 음향 내리기 버튼을 길게 눌러주세요. 화면이 바뀌고 손을 놓고 전원 끄기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빠른 설정 창을 이렇게 내려주세요. 그리고 한 번 더 제일 하단까지 내려주세요. 상단 오른쪽에 전원 끄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전원 끄기를 눌러주세요. 세 번째 방법입니다. 설정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유용한 기능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측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길게 누르기에서 전원 끄기 메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측면 버튼을 길게 눌러볼게요. 전원 끄기가 나오죠?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번엔 강제 재시작 방법입니다. 만약 갤럭시 스마트폰이 어떤 반응도 하지 않고 멈춰 있고 터치를 해도 안 되는 경우 이 방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측면 버튼과 음향 내리기 버튼을 최소 7초 이상 눌러줍니다. 이렇게 화면이 꺼지면서 알아서 재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런 후 문제를 해결한 후 사용해 보세요. 우선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려면 버튼의 명칭과 용도부터 알아야 되겠죠? 핸드폰 외관을 살펴보시면 상하 좌우에 다양한 버튼이 있는데요. 핸드폰 기종마다 버튼의 위치가 다를 수 있지만 기능과 역할은 동일하니까요. 이 점 참고해서 들어주세요. 그럼 제일 먼저 하단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운데 홈 보이시죠? 이 홈은 스마트폰을 충전할 수 있는 충전 구멍인데요. 스마트폰을 구매하시면 같이 동봉되어 있는 충전기를 연결해서 충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외출하셨을 때
스마트폰을 충전해야 될 때가 있죠. 카페나 도서관, 식당에 이렇게 충전기가 구비되어 있는 곳이 많은데 자세히 보시면 세 종류의 충전 단자가 있습니다. 마이크로 5핀, USB-C 타입, 라이트닝 8핀 이렇게 있고요. 갤럭시 스마트폰은 C 타입의 충전 단자를 사용하니까요. 잘 확인하고 넣어주셔야 돼요. 만약 맞지 않는 충전 단자를 세게 꽂아주신다면 파손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꼭 조심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유심칩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유심칩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시죠? 유심칩은 통신사에서 개통한 내 스마트폰의 번호가 들어있는 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직 개통이 되지 않은 스마트폰 기기에 내 유심칩을 넣게 되면 내 번호로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으로 바뀌게 됩니다. 핸드폰을 교체하시거나 유심칩을 교체할 때 말고는 사용할 일이 드물겠지만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휴대폰을 구매하시면 이런 클립이 함께 동봉되어 있죠. 유심 제거핀이라고 하는 이 클립을 유심칩 구멍에 꽂아주시면 이렇게 유심칩 트레이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바로 옆에 있는 구멍은 마이크라서 여기에 꽂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밖으로 나온 유심칩 트레이에 유심칩을 올려놓고 그대로 넣으시면 내 번호로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이 되는 거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마이크 옆에 충전 구멍이 있고 그 옆에는 음악이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스피커가 있습니다. 그 다음 스마트폰 오른쪽을 한번 살펴볼까요? 위쪽에 길게 나 있는 버튼은 음량 버튼인데요. 버튼이 하나처럼 보이지만 명확하게 위, 아래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음량 버튼의 위쪽을 누르면 소리가 커지고 아래쪽을 눌러주시면 소리가 작아집니다. 음량 버튼은 잠금 화면일 때는 변화가 없고 홈 화면이 켜져 있어야 소리 조절이 가능합니다. 음량 버튼 아래에 있는 짧은 버튼은 전원 버튼입니다. 전원 버튼을 짧게 누르면 스마트폰의 화면이 켜지거나 꺼지고 2초 이상 길게 눌러주시면 스마트폰의 전원을 켜고 끌 수 있는 창이 뜹니다. 이렇게 외부에 있는 버튼은 다 살펴보았고 이제 내부에 위치한 버튼을 알아볼까요? 스마트폰 하단에는 3가지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들이 있는 하단 부분을 내비게이션 바라고 하는데요. 내비게이션 바에 있는 버튼은 왼쪽부터 순서대로 최근 실행 앱 버튼, 홈 버튼, 뒤로 가기 버튼입니다. 먼저 최근 실행 앱 버튼을 짧게 누르면 최근에 사용했던 어플을 볼 수 있습니다. 손가락을 이용해서 좌우로 움직이면 사용했던 어플들이 보이고 이 중 다시 실행하고 싶은 어플이 있다면 터치해서 다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실행 중인 앱들은 작업하던 화면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화면을 바꿔가면서 앱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하나 예시를 들자면 A 화면에 있는 정보를 B 어플 화면에 적을 때 이렇게 화면을 바꿔가면서 보고 적을 수 있습니다. 조금 복잡하신가요? 하지만 손에 익게 되면 유용하게 쓸 기능이니 잘 숙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말인데요. 가끔씩 자녀분들께서 핸드폰을 보면서 뭘 이렇게 많이 켜놨어. 좀 끄고 쓰세요. 라고 하시지 않나요? 공감하시죠? 한두 번이 아니라 매번 들으신다고요? 매번 들으시는 분들은 들을 때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싶으실 텐데 제가 이번에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내가 실행했던 어플들이 이렇게 목록이 뜬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핸드폰 내부에서는 계속 실행 중인 상태라서 너무 많이 켜두게 되면 핸드폰이 느려지거나 배터리 소모가 많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실행 어플들을 종료해 주셔야 합니다. 종료는 어떻게 하느냐? 종료하고 싶은 어플을 꾹 누른 상태에서 아래에서 위로 쭉 올렸다가 손을 떼주시면 이렇게 어플이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하단에 모두 닫기를 누르면 실행 중인 어플이 모두 종료가 될 수 있으니까요. 꼭 알아두세요. 가운데 버튼은 홈 버튼인데요. 홈 버튼을 짧게 누르면 이전 경로를 거치지 않고 바로 홈 화면으로 돌아가고
길게 누르면 구글 어시스턴트 어플이 실행됩니다. 구글 어시스턴트, 말이 조금 어려우시죠? 구글 어시스턴트는 사용자의 음성 명령을 인식해서 정보를 검색해주거나 어플을 실행해주는 삼성의 빅스비와 같은 어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중에 갤럭시 스마트폰에서 최근 실행 앱이라고 불리는 이 화면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사용법은 똑같죠? 이렇게 상단으로 밀어주면 삭제가 됩니다. 스마트폰 터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폰 터치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가장 기본적으로 손가락을 화면을 가볍게 톡톡 눌렀다 뗀다가 아닐까 싶어요. 스마트폰 터치 방법이라고 말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미 일상 속 많은 곳에서 터치를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매장의 키오스크를 이용한다든지 또는 자동차 내비게이션이나 주유소의 셀프 주유, 그리고 카드 단말기, 그리고 요즘은 엘리베이터에서도 터치를 이용해서 작동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일상 속 터치 방법과 터치 시에 반응하는 작동이 같기 때문에 터치 방법을 배워놓는다면 스마트폰을 포함한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스마트폰 작동의 가장 중요한 부분, 터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터치를 하더라도 사용 방법과 작동하는 기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잘 익혀두시는 게 좋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가장 기본이 되는 터치 방법은 이 손가락을 이용해서 스마트폰 화면을 가볍게 눌렀다가 떼어주시면 되는데요. 절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화면을 손가락으로 톡톡 누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방법은 주로 어플을 실행하거나 문자 등을 입력할 때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 홈 화면에 보이는 어플을 한번 가볍게 톡 눌러볼까요? 이렇게 어플을 눌러보니까 어플이 실행되는 게 보이시죠? 잘하셨어요. 이어서 스마트폰 하단에 있는 홈 버튼도 가볍게 한번 눌러주세요. 네. 자, 이렇게 홈 화면으로 돌아온 게 보이시나요? 이 터치 방법은 내가 어플을 실행하거나 어떤 버튼을 누르고자 할 때 또는 가볍게 선택을 한다는 느낌으로 톡톡 터치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터치 방법은 길게 터치하는 방법인데요. 혹시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말 그대로 다른 말로는 롱 터치라고 합니다. 이 터치 방법은 방금 설명드린 터치 방법과는 다르게 가볍게 툭 눌렀다가 떼는 것이 아니라 이 화면이나 어플을 2초 내지 3초 정도 꾹 눌러주는 터치 방법입니다. 이 터치 방법은 주로 어떨 때 사용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 터치 방법은 어플의 부가 기능을 보고 싶거나 정보를 보고 싶을 때 또는 스마트폰 화면에서 어플의 위치를 바꾸고 싶거나 더 이상 이 어플을 사용하고 싶지 않아요 해서 삭제를 하고자 할 때 이 터치 방법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한번 같이 확인해 볼까요? 갤러리 어플을 한번 꾹 눌러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2초 이상 꾹 눌러보니까 갤러리 검색이라는 부가 기능이 보이시죠? 이렇게 특정 기능을 사용하고자 할 때 필요에 따라서 이 터치 방법을 통해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빈 화면을 다시 톡 하고 터치를 해보면 이 보이던 부가 기능이 다시 보이지 않게 되는데요. 툭 눌렀다가 떼는 터치 방법과 길게 꾹 눌렀다가 떼는 터치 방법의 차이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페이지나 갤러리 사진이 실행된 상태에서 이 내가 보고 있는 화면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인터넷을 이용하시면서 글자나 이미지를 더 크게 확대해서 보고 싶었던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간단한 터치 방법을 통해서 내가 보고 있는 화면을 확대하실 수도 있고, 또 같은 터치 방법을 통해서 확대된 화면을 원래대로 축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폰 갤러리 어플을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네, 스마트폰에 보관되어 있는 사진 중에서 아무거나 터치해 보겠습니다. 내가 선택한 사진이 스마트폰 화면에 보이고 있나요? 네, 그렇다면 잘하셨어요. 이 사진을 빠르게 2번 터치해 보겠습니다. 사진이 확대된 것이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손가락으로 화면을 톡톡 2번 터치하면 사진이 확대되는데요. 여기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방금과 같은 방법으로 다시 톡톡 화면을 2번 터치하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화면을 2번 터치하니까 확대된 사진이 다시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의 터치 방법 중에서 컴퓨터처럼 드래그도 가능한데요. 설치되어 있는 어플들이 지저분해서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을 때, 어플의 위치를 변경하고 싶을 때 사용해 주시면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어플이나 위젯을 길게 누른 후에 손가락을 떼지 않고 아이콘을 움직이면 내가 원하는 곳으로 자유롭게 이동시킬 수 있는데요.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볍게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손가락을 움직여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현재의 페이지가 아닌 다음 페이지로 이동을 시키고 싶다면 화면 구석으로 드래그를 해주세요. 그러면 페이지가 옆으로 넘어가면서 내가 옮기고 싶은 어플이나 위젯을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옮기고 싶은 위치를 선정했다면 내가 가져온 아이콘을 그 자리에 놓아준다는 느낌으로 화면에서 손가락을 떼주세요. 또한 스크롤 기능도 가능한데요. 이 스크롤 기능이 무엇이냐?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고 싶거나 목록을 위아래로 이동할 때, 그럴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홈 화면에서 가볍게 터치를 한 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한번 쓱 밀어볼까요? 네, 화면이 왼쪽으로 넘어간 게 보이실 텐데요. 다시 반대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쓱 밀어주면 다시 화면이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스크롤 기능을 통해서 스마트폰 홈 화면이나 앱스 화면에서 좌우로 움직이면서 내가 사용하려 하는 어플을 쉽게 찾을 수도 있고, 인터넷 서핑이나 뉴스 기사를 확인할 때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이 더욱더 유용한 스마트폰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어느덧 마지막 방법을 말씀드릴 건데요. 마지막 터치 방법은 혹시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네, 마지막 터치 방법은 바로 핑거 줌입니다. 핑거 줌. 이 핑거 줌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아까 배웠던 2번 터치의 기능을 생각해 볼게요. 2번 터치를 통해서 이 웹페이지나 갤러리 사진을 확대할 수 있었잖아요. 그쵸? 핑거 줌도 2번 터치처럼 웹페이지나 갤러리 사진 등의 화면에서 이 2 손가락을 누르고 펴거나 오므리면 이렇게 화면을 확대시키거나 축소시킬 수 있는 비슷한 기능을 하는데요. 하지만 이 방법에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지 말로만 들으시니까 좀 이해가 안 되시죠? 네, 천천히 해볼게요. 먼저 갤러리 어플을 한번 실행해 볼까요? 네, 잘하셨어요. 그리고 아무 사진을 터치해서 한번 열어줄게요. 네. 그리고 여기서 손가락에 이 엄지와 검지를 맞대고 스마트폰 화면에 터치해 줍니다. 이렇게 한 곳에 모인 엄지와 검지를 다시 떼어준다는 느낌으로 확 펼쳐주면 사진이 확대가 되는데요. 엄지와 검지를 한 곳에 모았다가 밖으로 다시 떼어준다는 느낌이에요. 다시 반대로 떨어져 있는 엄지와 검지를 모아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모아주면 사진이 축소가 되는데요. 스마트폰 화면을 세게 누르지 않고 가볍게 손가락을 댄 다음에 이렇게 모아주거나
펼쳐준다는 느낌으로 엄지를, 검지를 이렇게 붙였다 뗐다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잘하셨어요. 움직이는 정도에 따라서 확대, 축소되는 비율도 달라지니까요. 2번 터치 기능과는 좀 차이가 있겠죠? 이 방법은 꼭 엄지와 검지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엄지와 검지가 아니더라도 검지와 중지, 본인이 편한 손가락을 이용해서 핑거줌을 해주시면 됩니다. 카카오톡에 불필요한 메시지나 사생활 노출이 싫으신 분들 주목하세요. 이 방법이면 상대방 전화번호를 저장해도 카톡에는 뜨지 않습니다. 첫 번째, 스마트폰으로 상대방 번호를 저장할 때 이름을 입력하는 란에 샵을 붙이면 해결됩니다. 자, 샵을 붙이면 내 카톡은 물론 나의 번호를 저장한 상대방의 카톡에도 뜨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카카오톡 업데이트 이후 카카오톡 설정에서 변경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먼저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을 눌러주시고 맨 밑에 있는 전체 설정을 눌러줍니다. 그 다음 친구 글자를 눌러서 나온 화면을 보시면 이곳에서 친구와 관련된 기능을 제어하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전화번호로 친구 추가 허용을 보시면 이 기능은 상대방의 번호를 저장할 때 카톡에도 자동으로 뜨게 해주는 기능인데 노란색으로 켜져 있다고 한다면 버튼을 눌러서 꺼줄게요. 비활성화시키면 서로 번호를 저장하더라도 상대방 카톡에 내 프로필은 뜨지 않습니다.